자,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는, 네, 역시 내일 이제 옵션, 1월물 옵션 만기일이죠. 뭐 연말 배당 노리고 많이 들어왔던 그 매수 차익거래 잔고가 내일 1차적으로 좀 청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청산 규모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베이시스는 어제보다는 많이 좀 좁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콘텐츠가 좀 약화되는 모습인데,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이면 항상 떠오르는 그 남자 있죠. 네. KTB 투자증권의 그 박문서 연구위원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아니다. 뭐 시장 분위기 좋으면 그렇게 부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 봐서는 일단 수급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 말부터서 12월 만기까지 차익을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한 4조 원 약간 넘고요. 그중에서 그 이후에 유출된 물량들이, 청산된 물량들이 한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3조 8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잔고 수준이 많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 잔고들이 이제 많다 하더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겠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 베이시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서 주초까지 0.2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현재 이론 베이시스는 한 1.37 정도 되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0.6 정도에서 견디는 모습이지만 언제든지 0.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 중심으로 해서 4천에서 5천억 정도는 충분히 장중에도 청산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베이시스가 충분히 이러한 잔고들이 청산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옵션 쪽 연계 물량들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컨버전 가격이 현재 마이너스 한 0.9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기일날 보면은 이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결국 컨버전 가격이 마이너스 한 0.6 정도까지 개선이 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개선이 되면 시장 베이시스가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옵션 쪽 연계에서 청산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상장사들은 이제 12월 결산 법인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사실 차익거래자들이라든가 또 인덱스펀드 운용자들, 그리고 보험 쪽의 변액연금 운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 관련해서 연말에 현물 쪽으로 많이 이제 바스켓을 사게 됩니다. 근데 배당락이 된 이후에는 굳이 현물을 그렇게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저평가되게 되면은 선물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연말에 많이 현물 쪽으로 돌렸던 쪽의 물량들이 기회만 오면 선물 쪽으로 돌리고 싶은 욕구, 굉장히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수급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 그럼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인데요. 어떤 변수들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일단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다소 좀 불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냐, 이 부분들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지자체 쪽 물량들입니다. 근데 이쪽이 현재 한 차익잔고로만 설정되어 있는 물량이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6천억. 비차익으로 일부 이제 신고하면서 매매하는 것들이 1,500에서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는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까지도 베이시스가 내일이나 오늘 안 좋아지면 0.2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또 컨버전 가격이 마이너스 0.4 정도 이상으로 개선될 경우에는 이 물량이 거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이 물량들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는 나올 수 있고,
굳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5천억 정도 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산을 시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기까지 내일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변수들은 무엇보다 외국인 선물 매매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만기약 이상의 대규모 선물을 매수매도 하면서 시장이 교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선물을 불규칙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 베이시스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선물을 이렇게 강하게 팔게 되면 시장 베이시스가 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매매 주체를 중심으로 차익거래 강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한 3조에서 4조로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은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이 나오면 시장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규모의 선물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의도한 어떤 차익거래 움직임들을 통해서 지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일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선물 쪽에서 이런 매매를 한다고 하면 차익 쪽의 매수보다는 매도 쪽을 유발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의 최근 옵션 올물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잡고 있는 포지션을 보니까 237.50에서 242.50포인트 내에 있으면 이 수익이 나는 그런 양매도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수 흐름 속에서 지수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최근에 만계약 정도를 사고 파는 일이 많아졌는데 시장 베이시스를 좌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일 오늘은 좀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일 만기일 날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아지면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5천억 원 정도는 충분히 언제든지 좀 손안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성환 기자의 주식클럽으로 넘어갑니다.